2026년 병 5년 적토마의 해가 밝았습니다. 하지만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죠. 동네 상가는 텅 비어있고 자영업자들은 비명을 지르는데 모니터 속 주식 전광판은 마치 미친 듯이 질주하는 적토마처럼 붉은 빛으로 타오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혹시 여러분은 지금 내 통장에 든 현금이 가장 안전한 대피소라고 믿으며 숨죽이고 계십니까? 자본의 잔혹한 역습은 늘 대중이 공포에 질려 멈춰 섰을 때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고금리와 경기 침체라는 공포에 갇혀 관망이라는 안식처에 머물러 있는 동안 보이지 않는 투명 에스컬레이터는 이미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무서운 사실은 이 에스컬레이터가 위가 아닌 아래로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가만히 서 있는 당신은 중립을 지키는 게 아니라 자산의 벼랑 끝으로 등 떠밀려 추락하고 있는 중이죠. 벼락거지라는 말, 잊을만 하니 다시 들려오시죠? 2026년 현재 이 단어는 단순한 유행어가 아니라 수백만 서민의 목을 죄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퇴직금과 전세금을 꽉 쥐고 집값 떨어지면 사야지, 주식 안정되면 해야지 라며 기회를 엿보던 사람들의 손 안에서 돈의 가치는 마치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 놓인 얼음처럼 흔적도 없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데이터라는 칼날로 진실을 해부해 보겠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대한민국 코스피 지수는 무려 75.6%라는 기괴한 폭등을 기록했습니다. 전쟁 중인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전 세계 자본이 몰린 미국과 일본의 상승률마저 가볍게 압도한 수치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누군가 1억 원을 예금에 넣어 고작 400만 원 남짓한 이자에 안도하며 가슴을 쓸어내릴 때 용기 있게 자산시장에 발을 들인 누군가는 앉은 자리에서 자산을 2배 가까이 불렸습니다. 2025년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이 자산격차를 메꾸기 위해 평범한 월급쟁이가 한 푼도 쓰지 않고 노동해야 하는 시간은 무려 17년에 달합니다. 단 1년의 관망이 당신의 인생 17년을 저당 잡은 겁니다. 이게 과연 공정한 게임일까요? 75%라는 숫자가 단순한 통계로 보이십니까? 이건 자본이 노동을 비웃으며 내민 잔혹한 성적표입니다. 1억 원을 통장에 고이 모시며 안도했던 당신의 이웃이 고작 400만 원 이자에 기뻐할 때 시장의 파도를 탄 자들은 앉은 자리에서 자산을 2배로 불렸죠. 2025년 통계청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해보면 이 단 1년의 격차를 메우기 위해 평범한 노동자가 숨만 쉬고 한 푼도 안 쓰고 일해야 하는 시간은 무려 17년에 달합니다. 말 그대로 당신이 관망하며 보낸 1년 때문에 인생의 17년이 연기처럼 증발해버린 셈이죠. 이게 바로 2026년 대한민국이 마주한 차가운 민낯인 겁니다.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집값이 어떻게 오르겠어?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상식적인 논리에 갇혀 계셨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처참했습니다. 서울 아파트는 무려 49주 연속 상승이라는 기염을 토하며 19년 만에 최대 폭등을 기록했습니다. 거래는 절벽이라는데 가격은 매일같이 신고가를 경신하는 이 기괴한 현상, 도대체 상식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강남 3구와 마용성의 아파트는 이제 서민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거대한 성벽이 되어버렸습니다. 자본의 논리는 당신의 상식보다 훨씬 더 내목하고 당신의 망설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저 멀리 달아나 버린 겁니다. 여러분, 착시 효과라는 단어의 공포를 아십니까? 지표는 화려한데 내 삶은 썩어 들어가는 현상이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미 경고했습니다. IT 반도체를 제외하면 대한민국 성장률은 고작 1.4%에 불과하다고요. 반도체와 AI가 견인하는 상단 K 영역은 역대급 본잔치를 벌이고 있지만
그 아래 하단 K에 갇힌 자영업자와 서민들은 고금리의 무게에 짓눌려 숨조차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지도가 쩍하고 갈라진 이 잔혹한 분단 속에서 당신은 지금 어느 층에 타고 계십니까? 그런데 진짜 소름 돋는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경기 침체를 걱정하며 현금을 움켜쥐고 있을 때 바다 건너 글로벌 자본가들은 대한민국을 거대한 폭탄 세일 매장으로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1,400원은 넘나드는 고환율은 그들에게 최고의 할인 쿠폰이었습니다. 그들이 서울의 알짜 아파트와 주식을 헐값에 줍줍하며 외국인 주택 보유수 10만 호 시대를 여는 동안 정작 주인인 우리는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관망하며 멈춰 있는 사이 우리 국부는 소리 없이 유출되고 있었던 겁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이 폭등의 파티에서 소외된 채 발만 동동 구르며 멈춰 있는 걸까요? 머리로는 알아도 몸이 움직이지 않는 이유. 그 정답은 바로 당신의 뇌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행동 경제학에서 말하는 부작위 편향과 손실 회피라는 무시무시한 본능 말입니다. 사람들은 무언가에 도전했다가 100만 원을 잃는 고통을 가만히 있다가 기회비용으로 200만 원을 날리는 것보다 훨씬 더 아프게 느낍니다. 2025년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이익의 기쁨보다 손실의 슬픔을 2.5배나 더 강렬하게 인지한다고 하죠. 하지만 진짜 비극은 뭔지 아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기회비용이 당신의 노후를 이미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본능이 당신을 안전하게 지키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당신의 가난을 아주 정교하게 설계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렇다면 소위 돈 냄새를 맡는다는 자산가들은 지금 어디로 움직이고 있을까요? 초고액 자산가들의 자산 지도를 보면 그 답이 명확해집니다. 2025년 말 기준 순자산 100억 이상의 자산가들은 현금 비중을 15% 이하로 낮추고 주식과 가상자산 비중을 무려 55%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화폐 가치가 종이 조각이 되는 인플레이션의 시대에 현금을 쥐고 있는 건 가장 확실하게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걸요. 심지어 대한민국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조차 2026년 운용계획에서 해외 자산 비중을 50% 이상으로 늘리며 공격적인 사냥에 나서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결코 현금을 쥐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본의 파도에 올라타 거침없이 노를 젓고 있을 뿐이죠. 여러분의 관망이 부끄러워지는 순간 아닙니까?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모든 파도가 여러분을 금이 환영시켜주는 건 아닙니다. 2025년 말 기준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못 갚는 한계 기업 비중이 17.1%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특히 지방 부동산과 이금융권의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30%라는 경이로운 수치를 기록 중이죠. 이건 투자가 아니라 시한폭탄을 돌리는 겁니다. 남들이 던지는 쓰레기 자산을 설거지해주지 마십시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냉혹한 눈이 없다면 당신은 그저 자본가들의 탈출을 돕는 마지막 호구가 될 뿐입니다. 결국 2026년은 잔인한 선택을 강요할 겁니다. 불안을 피하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자만이 살아남는 적극적 방어의 시대죠. 당신의 통장이 녹아내리는 걸 구경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적토마의 갈기를 잡고 함께 달리시겠습니까? 1년의 반망이 가져온 17년의 노동격차. 이 비극의 주인공은 더 이상 당신이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스스로에게 대답해 보십시오. 당신의 자산은 지금 어느 K에 서 있습니까?